일부 인생에서 피해야 할 5가지 큰 실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에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을 최고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빠지는 흔한 함정들을 피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통찰력 있는 탐구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종종 눈치채지 못하지만 당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5개시 가장 큰 실수를 공개합니다. 이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배워서 목적과 기쁨, 활력이 넘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1. 건강을 희생하고 돈을 벌다. 이 글은 건강이 항상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강력하고도 변함없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재정적인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그들이 무시했던 건강을 되찾기 위해 힘들게 번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설은 깊은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도 그 가치를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커리어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오랜 시간 일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건강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의사 방문과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으며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라는 경종입니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더욱 깊이 와닿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종종 단순한 것들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통증 없이 아침 산책을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식사, 그리고 꿈과 열정을 추구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건강은 이 모든 순간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재산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건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건강을 돌보고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며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만족스러운 삶을 이루는 토대이며 아무리 많은 돈도 진정한 건강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큰 집을 위해 편안함을 희생하는 것. 크고 멋진 집을 짓는 것은 종종 인생에서 최고의 성취로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평생의 저축과 시간,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좋은 음식, 의복,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험들과 같은 중요한 기쁨들을 희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작은 아늑한 집이 큰 빈 집보다 더 큰 만족감을 줄 때가 많습니다.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저택을 유지하고 갚아나가는 스트레스는 금세 꿈을 부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무리해서 큰 집을 짓기 위해 애쓸까요? 그 답은 아마도 사회적 압박과 크면 클수록 좋다는 믿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은 우리를 닮고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반영하는 평화롭고 편안한 안식처여야 합니다. 그것이 끊임없는 스트레스나 재정적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집을 지을지 고민할 때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어떤 활동들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은 휴식과 안식을 위한 곳이며 그 크기는 종종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웅장한 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정을 즐기고 작은 편안함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필요에 맞고 예산에 맞는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를 담고 있는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진정으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세요. 3. 아이들에게 사랑 대신 돈을 주는 것. 아이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과 그들에게 관심과 독립심을 길러주는 것 사이의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의 행복을 정원에 비유하여 정원이 항상 관심과 돌봄을 필요로 하듯이 가족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지원만 충분하다고 믿기 쉬운데 이러한 접근은 종종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인생의 도전에 대처할 준비가 되지 않게 만듭니다. 정원이라는 비유는 돈이 영양분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의 인격과 미래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 사랑, 그리고 가르침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희생하며 고귀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지나친 과잉 보호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립심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그들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미묘하지만 필수적입니다. 부모는 자신을 위한 자원을 남겨두어 나중에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깊은 고통, 즉 자신의 가정 내에서 느끼는 실패감도 강조됩니다. 직업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돌보는 면에서는 길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얻은 지혜를 가정으로 가져와 사랑과 지지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책임을 무시하는 것은 후회와 불완전한 가족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경제적 안정과 함께 가족 내의 정서적 안정도 함께 키워나가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행복의 정원이 대대손손 번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행동이 말보다 더 중요하다. 행동이 말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간의 행동과 관계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속담입니다. 오늘날처럼 말이 때로는 공허하고 진실성이 없을 수 있는 세상에서 행동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고 약속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약속은 행동으로 뒷받침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우리 행동이 때로는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되새기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주고 거창한 계획을 말하며 그들의 의도를 자랑스레 말하곤 하지만 진정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조용하고 꾸준히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들입니다. 행동은 눈에 보이는 것이며 헌신과 실천을 보여줍니다. 이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깨지는 것을 목격해온 어른들에게 이 메시지는 깊이 공감될 것입니다. 이는 지혜가 단순히 무엇을 말할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언제 행동할지를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의 행동이 10마디 연설보다 더 가치 있다는 개념은 진정성과 성실함을 우선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듣고 덜 말하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약속만을 하고 말하는 것보다 행동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외형적 모습과 수사적 표현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이 행동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의도를 실현하며 모범이 되는 삶을 살라는 도전을 줍니다. 결국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행동을 통해 신뢰를 쌓고 우리의 진정한 인격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도. 높이 올라갈수록 외로워진다. 높이 올라갈수록 외로워진다는 속담은 권력과 책임이 따르는 고뇌와 희생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사람이 더 높은 직책에 오를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독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고독은 단순히 동료들과의 물리적 거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된 더 깊고 애절한 고독입니다. 이 거리는 효과적인 리더십과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종종 리더와 그의 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오면서 리더가 단순한 상사가 아닌 친구 같은 존재이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친밀함은 때때로 전문성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규칙을 적용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리더는 공감과 권위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잡아야 하며 자신의 역할이 마치 배의 선장과 같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선장은 개인적인 욕구나 우정보다는 선박과 승무원의 안전과 성공을 우선시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의 세계에서 책임의 대가는 종종 고독으로 치러집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곁에 남는 동료는 적어지며 이는 큰 책임이 따르는 리더의 본질적인 외로움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어려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회복력과 불리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 여정은 고립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리더십의 결과만을 보고 그 과정에서의 고뇌는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고독을 리더십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어려운 역할에서 평화와 만족을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2부. 자녀와 함께 살지 마세요. 노년에는 자녀와 너무 가까이 지내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꿈을 추구해야 할까요? 62세의 어머니 아우라는 전통과 사회적 기대를 거스르고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우라는 홀로 10년을 지냈고 그 후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동반자와 돌봄을 기대하며 이사했지만 현실은 그녀의 은퇴 생활을 끝없는 무급 노동과 인정받지 못한 희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용당한다는 감정에 휩싸인 아우라는 가족을 충격에 빠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우라의 강인함, 자기 발견, 그리고 행복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은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때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우라는 62세로 아들과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딸은 이미 결혼했습니다. 은퇴 후 아우라는 처음에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기로 했지만 1년 만에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후 아들의 가족과 관련을 끊고 다시는 함께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우라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그때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60세가 되어 은퇴했을 때 아들은 제가 외로울까봐 걱정하며 함께 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그 제안을 효심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저를 잘 대해주었어요. 우리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주 저에게 너무 많은 집안일을 하지 말고 춤추러 가거나 산책하거나 동네 아주머니들과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저에게 더 많은 집안일을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청소를 도와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요리와 아이 돌보기까지 제가 해야 할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은퇴 후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던 저는 어느새 그들의 집안일을 모두 떠맡은 무급 가사도우미가 되어버렸어요. 은퇴하기 전에는 은퇴 후의 삶을 계획했었습니다. 광장에서 춤추고 작은 강아지를 키우고 채소를 가꾸며 평화로운 고향 생활을 즐기고 싶었죠.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가족의 하녀가 되어버린 저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어느 토요일 밤, 제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4일 동안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제가 어떻게 느낄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떨어지고 그들은 편안한 삶을 즐겼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거나 잠시 쉬고 싶어도 집안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편안해 보였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일만 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친구를 만나러 몇 날 며칠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할 일을 방치한다고 불평했지만 저는 결심이 확고했어요. 아무도 저를 막을 수 없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와 드디어 제가 꿈꿨던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며 만족감을 느낍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제 인생의 반을 아들에게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아우라의 이야기는 인간의 끈기와 회복력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그녀가 아들의 집을 떠나 독립을 되찾은 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용감한 결정은 노년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기대를 깨뜨리고 부모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온 아우라는 무급 노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가족의 의무와 개인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많은 노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경계 설정과 자기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시 혼자 살게 된 아우라는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광장에서 춤을 추고 작은 강아지를 키우며 정원에서 채소를 기르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한때 꿈꿨던 삶을 실제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우라의 여정은 행복과 성취를 추구하는 데 결코 늦지 않았다는 감동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의 질과 선택을 되돌아보게 하며 노년에도 독립적이고 기쁨 가득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대감이 줄어들고 요구가 늘어나는 세상에서 아우라의 이야기는 희망과 영감을 주는 등불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기 존중과 개인적인 행복이 최우선임을 상기시키며 모든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쁨과 목적, 존엄이 가득한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우라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을 되찾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3부. 지금 당장 집에서 없애야 할 5가지 물건. 혹시 방에 들어섰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이 느껴진 적이 있나요? 마치 주위의 공기가 정체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듯한 느낌 말이에요. 그런 무거움을 덜어내고 활력과 기회로 가득 찬 공간에 발을 들여놓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집은 종종 과거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물건들을 단순히 버리기만 해도 삶의 기적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한다면 믿겠나요?
지금부터 집안 정리가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인 에너지와 개인적 성장, 그리고 상상도 못할 가능성의 문을 여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긍정과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금 당장 집에서 없애야 할 5가지 물건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1. 에너지 이해하기. 세상 모든 것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깨달음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깊은 이식입니다. 모든 사물, 사람, 그리고 생각은 에너지로 진동하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개념을 이해했을 때 저는 집안의 모든 물건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중 많은 것이 과거의 경험과 감정에 얽매여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 물건들이 나를 은연중에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과거의 유물을 의식적으로 내려놓기로 결심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고, 그 자리에 새로운 자유와 가능성이 생겨났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들이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새로운 기회와 경험으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시길 권합니다. 각 물건이 지닌 에너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동의 원리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7. 입지 않는 옷을 정리하세요. 입지 않는 옷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집안 정리의 일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해방과 감정적 재생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옷 하나하나에는 그것을 샀던 시기의 에너지가 담겨 있으며 그 순간의 나를 반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하며 우리의 에너지 또한 변화합니다. 이 변화는 한때 소중하게 여겼던 옷들이 더 이상 현재의 나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옷들을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 과거의 나에게 묶여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옷장을 열었을 때 기쁨을 주고 편안하며 자신감을 느끼게 하는 옷들만 가득한 모습을요. 당신이 남겨두는 옷들은 현재의 나와 목표를 반영하는 옷들이어야 합니다. 오래된 옷을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긍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의 삶에 들어올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물리적 정리뿐만 아니라 성장과 새로운 경험을 환영하는 상징적인 제스처입니다. 이 옷들과 헤어지기 전에 그들이 당신의 삶에서 했던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옷을 손에 들고 그들과 함께한 추억과 순간들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이 간단한 감사 인사는 옷의 에너지 주기를 완성시키고 다짐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 옷들을 놓아줄 수 있게 합니다. 상태가 좋은 옷을 기부하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일이며 그 옷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D. 깨진 물건 버리기. 가정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깨진 물건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방 도구, 꽃병, 거울, 그림 등 어떤 가정용품이든 깨진 물건은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니고 있어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집은 당신의 안식처이며 평화와 안녕이 꽃피워야 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깨진 물건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에너지와 정체를 초대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금이 간 꽃병, 균열이 생긴 거울, 깨진 접시 등을 떠올려 보세요. 이러한 물건들은 겉으로는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완전함과 생기 있는 에너지의 상실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러한 파손된 물건들과 작별할 때입니다. 그들이 제공한 서비스와 추억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보내주세요. 이를 통해 집안에는 새로운 활기찬 에너지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상상해 보세요. 깨진 물건들을 버리면서 집안은 더욱 가볍고 조화롭고 따뜻한 공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자유롭게 흘러 집안 곳곳에 평화와 명료함을 채울 것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 하나로 당신의 전반적인 안녕과 개인적인 성장에 깊은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3. 신발을 소중히 관리하세요. 신발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는 단순한 실용성을 넘어서 더 깊은 영적이고 감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당신이 마주하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담아내는 삶의 동반자입니다. 제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던 한 메타피직스 스승은 신발의 상태가 당신의 인생 여정을 반영하며 그 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당신의 신발은 여행 중에 쌓인 먼지와 오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먼지와 흠집은 하루 동안 당신이 접한 부정적이거나 외부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집에 들어서면서 신발을 정성껏 닦는 습관은 이 불필요한 에너지가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일상적인 절차를 넘어 영적인 정화의 과정으로서 인생의 여정이 방해받지 않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도록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신발이 깔끔하게 관리될 때 그것은 순탄하고 번영하는 길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닳고 더러워진 신발은 어딘가 고장난 삶의 여정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낡고 지친 신발을 새 신발로 교체하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편안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길을 새롭게 시작하고 명료함과 자신감을 되찾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신발을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이 단순하면서도 깊은 습관은 자기관리와 자신의 여정을 돌보는 것에 은유로 작용합니다. 4. 과거의 물건을 놓아주기. 이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의 물건을 놓아주는 것에 대한 감동적인 실천을 다룹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른들에게는 이러한 물건들이 소중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상징하는 물리적 증거로 여겨져 이를 놓아주는 것은 매우 감정적이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추억은 물건이 아닌 우리 마음과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유물에 집착함으로써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에 얽매이게 되어 집안의 정서적 정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적 혼란은 새로운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며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필수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메시지는 떠난 사람들의 기억을 존중하며 그들이 세속적인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권장합니다. 물건을 놓아주는 것이 그들을 잊거나 그 중요성을 축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그들의 여정이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 계속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깊은 존경과 수용의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놓아주는 행위는 우리 생활 공간을 새롭고 활기찬 환경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추억과 경험들이 활짝 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5.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세요. 진정으로 평온하고 활기찬 생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청소하는 것을 넘어서 당신의 공간을 평화롭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곳으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고 창문을 통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며 햇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집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정리된 집이 주는 힘입니다. 집 안의 모든 물건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로 인해 가볍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꽃의 향긋한 냄새가 공간을 밝게 하고 아침마다 침대를 정돈하면서 제공받은 휴식에 감사하는 작은 행동이 큰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조화로운 가정을 만들어내며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돌보는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것은 화려함이나 사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깨끗하고 조화로운 환경이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집이 정돈되면 당신은 즉각적으로 가벼워지고 활력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도전 과제들이 보다 수월하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안식처가 되고 이 변화와 함께 당신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말만 믿지 마세요. 직접 실천해보고 그 변화를 목격해보세요. 물건을 정리하고 에너지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주변이 평화와 명확함으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세계를 반영합니다.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게 하고 당신의 삶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러한 생각은 특히 인생의 경험과 물건들을 많이 축적해온 어른들에게 깊이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집을 청소하는 행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부정적인 에너지와 과거의 기억을 정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현재를 두 팔로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오래된 옷, 먼지만 쌓이는 고장난 물건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물건들을 정리하는 해방감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씩 버릴 때마다 자유를 얻고 우리만의 공간과 에너지를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내면 상태를 반영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일깨워 줍니다. 현재의 나와 공명하는 것들로 우리 주변을 채울 때 긍정적인 에너지와 기적적인 변화가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과 에너지가 서로 아름답게 춤추는 과정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할 때 우리는 감정적, 영적으로도 정화됩니다. 이 과정은 치유적이며 명확성과 목적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어른들에게 이 메시지는 특히 감동적입니다. 이는 새로운 경험을 위해 공간을 만들고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으라는 초대입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 느끼는 감사의 본질은 우리가 그 물건들과 작별을 고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길을 열어주며 그 물건들이 우리 삶에 가져다 준 중요성을 기리는 심오한 의식으로 변모합니다. 일상적인 정리가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존중하고 미래를 맞이하는 깊이 있는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정신적 명확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없앰으로써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기쁨을 주는 물건들로 공간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집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치유의 과정이며 긍정적인 진동과 새로운 목적을 불어넣습니다. 조화롭고 활기찬 집을 만드는 것은 완벽함이나 사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의도를 담아 우리의 주변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 상쾌한 바람, 혹은 잘 배치된 식물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물리적 환경이 내면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는 자아 발견과 의도적인 삶을 향한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기적과 변화를 초대합니다. 우리 삶의 행복과 전망에서 미묘하지만 깊은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정리가 아닌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안식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